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는 비소 같은 1급 발암물질이 섞인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죠. 전체 양이 자그마치 150만 톤인데요. 익산시와 환경부가 올해까지 15만 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적된 폐기물은 고작 3천여 톤. 이적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인근 마을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을 태민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물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경관이 경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피니티 풀. 그런데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 마치 인피니티 풀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경계면까지 가득 차 넘치기 일보 직전인 물. 과연 이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드넓은 평야가 아름다운 익산시 낭산면. 그리고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낭산. 이곳은 과거 석재로 쓸 돌을 캐내는 채석 작업이 활발했던 산입니다. 그런데 석재를 캐고 폐석산으로 남은 이 산에서 발생한 물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마을 주민들. 물 웅덩이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하천에 살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오염된 물이 농경지까지 흘러들어왔다는 겁니다. 2010년, 13년, 14년 연속으로 계속 이제 농경지에서 침출수가 논으로 막 흘러 들어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민원을 넣었는데 뭐 아무 처리가 안 되고. 거품이 가득하고 검붉은 색깔의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상당하다는 마을 주민들. 지하수는 이목들 못해 있잖아. 방송하고 막 난리 때리잖아요. 막 계속. 그러니까 그때는 막 여기 장가지 가려고 보고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저 뒤 돌로 내려와요. 논으로 그 물이 들어가면 좋죠. 2004년 채석이 끝난 낭산은 흙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섞어 복구하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실시된 환경부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포함된 배터리 폐기물을 비롯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한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상황. 해당 마을을 찾아가 본 제작진. 석산 복구에 쓰여서는 안 되는 지정 폐기물이 매립된 후 폐기물이 썩으면서 생긴 침출수가 곧 넘칠 듯 고여 있습니다. 또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위로는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검은 막을 씌워 놓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모습. 45개 그 업체들이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허용되지 않는 물질까지 다 매립을 한 것을 밝혀낸 거죠. 총 물량은 150만 톤. 150만 톤은 25톤 트럭 6천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 그리고 낭산 폐석산 현장에는 검은 물과 거품을 뿜어내는 침출수가 마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총 4개의 저류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 하지만 그마저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과연 이 침출수에는 어떤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침출수의 성분을 분석한 전문가를 찾아가 침출수의 유해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원래 비소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먹는 기준치가 약 10ppb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83ppm이 나왔으니까 거진 먹는 물 기준치보다는 수천 배, 10,000배 이상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비소를 비롯해 납과 페놀 등의 독성 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 이상 검출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환경부와 익산시, 전라북도는 낭산 지역 환경오염 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 불법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계획에 대한 협약을 맺고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15만 톤의 폐기물을 이적하기로 한 상황. 하지만 마을 주민은 환경부와 익산시가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폐기물 이적 처리량은 지난 2년 동안 2,916톤,
전체 150만 톤으로 치면 0.19%. 이걸 속도로 계산해 보면 앞으로 5년이 아니라 400년 정도가 걸려야 이게 다 퍼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총 15만 톤의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기로 한 협약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익산시와 환경부가 이토록 폐기물 이적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그 책임을 져야 될 배출업체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폐기물을 이적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매립장이 없다는 게 근거였었어요.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운영된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하루 150톤가량의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실제 처리량은 극히 적어 4곳의 저류조에는 여전히 많은 양의 침출수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침출수 문제는 비가 내리면 더 악화됐습니다. 적은 양에 비해도 침출수가 불어나 넘쳐 흐르는 것. 그로 인해 침출수의 일부가 계곡으로 유출됐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 올해 들어서만 침출수 유출 사건이 10차례 확인된 것만. 심지어 침출수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고의로 침출수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다 본이니까 침출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침출수를 이 난반 틈새로 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이제 고의적인 침출수 유출이 명백한 거죠, 이게. 실제 제작진이 방문한 날에도 석산 주변으로 검은색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바위 틈은 물론이고 틈 안쪽으로도 하얀 거품이 생기는 등 폐석산 곳곳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 침출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취재 도중 유출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며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까만 이물질로 가득 뒤덮인 지하수 필터. 그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증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출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나아가 금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민들. 이에 제작진은 폐기물 매립업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럼 비 왔을 때 여기 좀 넘치는 거 못 보셨어요? 최근에 비와가지고는 넘치진 않았어요. 넘치진 않았어요?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내리는 것 과거에 같았어요. 흘러내렸던 그 사진을 재탕하고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산 내부로 침출수를 집어넣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그건 제가 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 직원 입장으로서는 거기까지 침범하고 싶지 않아요. 침출수는 줄지 않고 매립된 불법 폐기물의 이적 처리조차 중단된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우리 정부는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을 연내에 모두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협약을 맺어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익산시와 환경부 그리고 전라북도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환경부나 당신들은 없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해보자 하니까 그쪽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16만 5천 톤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없다고 했었는데. 한국산업 폐기물 매립협회가 익산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수용 가능량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 매립장이 없다는 익산시의 주장과는 상반된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폐석산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인근 생태공원으로 불법 방류해 환경청으로부터 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낭산 폐석산에는 노출 시 1000명 중 5명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비소물질이 함유돼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와 환경부는 행정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강제 이적 처리해달라는 주민들의 촉구를 무시한 채 폐기물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새. 익산시는 폐기물과 침출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일까?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침출수 처리 시설을 팬톤 처리한다든지 좀 처리 기법을 좀 더 최신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침출수 처리 수치를 개선을 시켜가지고 연계 처리 양 자체를 좀 더 높게 많게 해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매립장 부족을 이유로 낭산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을 이적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익산시.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적 가능한 지역도 주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적 처리한 것은 작년도 11월 달부터였으니까요. 그 폐기물 매립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확보한 것은 올해니까 시간적으로는 장시간 소요된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바위 틈새로 이렇게 침출수 같은 검은 액체들이 나오는데 그런 조사들을 좀 식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그 듭니다. 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할 만큼 큰 양도 아니고 거기에다 굳이 저희가 의도적으로 방출할 시설을 따로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암벽과 바위 틈으로 흐르는 침출수는 고의로 유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익산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익산시청을 빠져나온 제작진. 그런데 익산시 관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벽 쪽에 나갔다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밖으로 외부로 방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예. 왜 침출수가 그 암벽에서 나오냐는 게 이제 1차적인 문제인 거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도 또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저희가 그 선에서 좀 그 부분을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안 될까요? 책임은커녕 제작진을 회유하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익산시 행정 관계자. 언젠가는 여기서 나온 폐기물 그 오염된 침출수 그걸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익산시 전역으로 다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낭산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환경부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하지 않고 뭔가 시간을 끄는 환경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 거기에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연 이게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 평화로운 마을을 공포와 불안으로 뒤덮은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과 침출수 유출 사건. 까맣게 쏟아지는 침출수만큼이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주민들의 속. 오늘도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1급 발암물질인 뭐 비소, 페놀 이런 것들이 십수년째 매립돼 있었다고요.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방치될 수도 있나요? 이 폐석산이 이제 폐기물 매립지도 아니고요. 네. 석산을 다 판 뒤에 복구한 겁니다. 네.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기성 온니가 일반 폐기물만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정 폐기물까지 불법으로 매립되면서 이 사건이 커졌죠. 그래서 현재 비소나 크롬, 그다음 이런 각종 중금속들이 수백 배, 특히 비소 같은 경우 600배가 넘는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이렇게 매립돼 있기 때문에 좀 전량 자체가 지금 지정 폐기물 다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석산에서 돌을 캐내고 원래는 거기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흙을 덮어야 되는데 흙을 안 덮고 불법 폐기물을 덮었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나요? 폐석산을 채굴이 다 끝나게 되면 원상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복구를 하려면 원래는 양질의 흙으로 복구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일반 폐기물 이렇게 무기성 원인만 들어야 하는데 지정 폐기물까지 반입되면서 불법성이 드러난 것이죠. 네. 심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땅 밑으로도 거의 한 60m 정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하는 그렇게 거대한 뭐 이렇게 구멍들도 있고 그걸 메워야지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불법을 통해서 정말 폐기물들을 갖다가 매립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원래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일반 폐기물로 뒤바꿔 가지고 지정 폐기물을 갖다가 일반 폐기물을 복구하는 현장에다 갖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2016년도 환경부에서 광역사법수사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거고요. 네. 기록을 하게 되는 환경부가 이 기록된 폐기물을 실제 어떤 사업체에서 지정 폐기물 나온다라고 하는 건 다 통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기록된 거를 추적해서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아니 적어도 실효 정도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단순히 기록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실효 부분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부는 올바른 시스템을 잘못 관리한 책임이 크고요. 그렇죠. 예. 이걸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갖다 복구하는 산지를 갖다 관리를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허가된 무기성 원인만 매립하고 있는지 불법 폐기물이 반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1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실효 채취를 통한 그런 어떤 불법적인 어떤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침출수가 이렇게 되면서 이미 이제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를 지금 않았던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뭐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어도 자, 그 업체한테 이 문제를 갖다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하다고 보고 결국은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라 엄격하게 따져보면 아무런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을 볼모로 세금을 걷어서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걸 도려내야 하는데요. 도려내는 방법은 업체에서 돈을 투자해서 새롭게 이적 처리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업체에서 이거에 대해 응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가 1차적으로 행정해서 세금으로 처리를 하고 이후에 배출업체, 잘못하는 업체들한테 정확히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거든요. 주민들은 환경부가 정확히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그에 맞게 불법 행동을 한 업체들한테 전부 다 압류를 하든 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들어가야만이 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실제 이게 올해 아니면 100년 뒤에 끝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슈 옥타곤에서 이 환경 문제로 익산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못한 공무원에 대한 이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악취나 그다음 비산먼지에 의해서 주변에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들이 유출이 되면서 저는 이게 금강으로 흘러가잖아요. 금강으로 흘러가면 바다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2차, 3차 계속 오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만 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 3천억 원이면 제가 알기로 익산시 예산의 4분의 1인데요. 뭐 그걸 업체나 익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건 사실 터무니없는 것 같고 환경부와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대집행 비용이 있어서만큼은 그 대표님으로부터 도내 좀 불법 폐기물 그 현황 실태 그리고 국가 폐기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이런 것 좀 언급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2월에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불법 폐기물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쉽게도 전라북도가 3등을 했거든요. 전국에 120만 톤이 불법 폐기물이 발견이 됐는데 전라북도 폐기물량이 약 8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라북도는 너무 잘못 조사됐다, 억울하다, 우리는 3만 톤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전수조사에 대한 게 문제점도 있습니다. 방치 폐기물이나 불법 투기 이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불법 매립된 폐기물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있다가 환경부가 발표하니까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도 앞으로 폐기물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수거를 하든지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폐기물이 처리될 데가 없으니까 수출을 하다가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창피 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불법 폐기물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활용 정책에 대한 대확대나 국가의 폐기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악순환이 저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지정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수거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민간 기업이 이제 그런 폐기물 사업을 한다는 건 이미 이제 저는 끝났다. 그래서는 그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민간의 역할들을 자기 자신들의 일정 부분 오히려 떠맡아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낭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낭산 폐석산법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가 각종 쏟아지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못 만들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익산이라는 지명이 사실 뜻은 산에서 이익을 본다는 뜻인데 그 이익은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와 일부 위촉된 공무원들만 보고 주민들은 오히려 환경 피해와 재앙만 입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